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왕새우입니다. 왕새우 TV의 왕새우. 그리고 저희 아이 네, 네. 저희 아이 뭐 홈스쿨 하는데 그런 얘기들, 책을 읽었던 어떤 기록들, 이런 거 이제 블로그에 자주 공유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제 질문도 많이 좀 받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수학과 고전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무엇보다 책을 읽는 게 엄청 중요하다. 사실 수학하는 것보다, 초등연령에서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면 좋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도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수학책을 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수학책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심플해요. 아주 깊이 있는 건 안 가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고, 그 대신에 수학을 깊이 하기보다는 책을 좀 깊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어요. 안녕하세요, 담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갑작스럽게, 제가 그냥 너무 무료해가지고 하루가 또 가고 주말이 또 가고 이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뜬금없는 생각 때문에 번개를 한 거예요. 온라인 번개. 그래서 무거운 뭐 강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볍게 그냥 우리 얘기를 조금 하고, 또 얘기를 좀 듣고, 나눌 수 있는 건 좀 나누고, 이런 시간으로 조금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일단은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또 마이크 열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이제 화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우리 담비님 마이크 열려 있는데 혹시 마이크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사실 급하게 들어오셨을 텐데, 어떤 기대를 하고 좀 들어오셨는지 또 뭐가 궁금하신데. 안녕하세요. 저기 아버님 오셨는데, 루시 제주도에 사시는 맞으신가요? 네, 마이크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으신 것 같아요. 그죠? 밑에 예, 터치를 하시면 마이크 열릴 거예요. 네, 루시 남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바쁘셔가지고 남편분 들어오게 해야겠다 뭐 이러셔가지고, 네,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굉장히 가볍게 그냥 약간 수다 떤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한 거고요. 일단 우리 담비님께서 마이크 되시나요? 네. 대표해가지고 어떤 기대 아니면 뭐 고민, 어떤 뭐 뭔가를 좀 얻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나누려고 오셨을 수도 있고. 저도 그냥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려고. 네. 혹시 아이가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요. 3학년이요? 네. 책은 잘 읽어요? 제가 이제 2명인데 쌍둥이인데. 쌍둥이에요? 네. 힘드시겠다. 네. 네. 한 명은 잘 읽는 편이고, 네. 이제 한 명은 좀 이제 자꾸 계속 푸시를 해야지 읽는 편이에요. 그럼 굉장히 그래서 좀, 푸시하는 게 그게 힘들어서 노하우 같은 것도 알고 싶고, 이게 노하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쵸, 사실 없죠. 없고, 이제 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네. 네. 하나는 가 이제 잘 읽었으면 좋겠고. 네. 네. 이게 참 특이하네요. 쌍둥이인데 한 친구는 스스로 잘 읽고, 한 친구는 푸시해야 읽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어머니께서도 있으실 거고 아이한테도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쵸?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쌍둥이를 안 키워가지고 노하우는 없는데. 근데 제가 궁금해요. 사실 저기 아버님 오셨는데 제 블로그를 잠깐 봤거든요. 루시 이야기를. 네, 예, 그 네. 자녀가 첫째가 중학생인 것 같던데요,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첫째가 2학년. 2학년이에요? 네, 9살입니다. 아, 다른 분이었구나. 지금 프린세스맘 혹시 오셨나요? 블로그 아이디 여기 다 블로그 아이디하고 달라가지고 어쨌건 제주도에서 홈스쿨 하시나요? 아, 학교는 네. 안 가고 집에서 네.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럼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아, 오셨구나. 얘기요? 예, 예. 독서에 관해서 특히 홈스쿨 하면 좀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루시 얘기를 조금 어떻게 해왔고 어떤 거에 주안 좀 두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 엄마를 부를까요? 그래도 좋고요. 저희는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7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첫째는 책 읽는 걸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지금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지금은 해리포터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해리포터만 읽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가이드해 줘야 될지가 고민이고, 둘째는 이제 7살인데 처음에는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형이 책 읽는 것도 더 싫어하고 자기랑 안 놀아주니까 네. 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책 읽는 게 좋아졌다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좋아졌다? 네네. 뭐 어떤 계기가 있나요? 엄마가 책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쌓여가지고 점점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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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엔 아니어도 네. 여기도 자녀가 있으면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성격이 안 이게 좋더라고요. 예. 누군가 좀 뛰어나고 뭐 하면은 그 반대 성향은 약간 회피하려고 한다. 다른 성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쌍둥이 제가 다른 친구들 한번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동등하게 못 가겠구나 이러면 다른 걸로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터울이 있으면 그래도 차츰차츰 첫째 닮아가면서 좀 어머니께서도 꾸준하게 해주시니까 책 읽기는 처음에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확실히 그게 좀 쌓여가지고. 근데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3시간씩 읽어준다거나 막 의무감으로 엄청 뭐 1년에 뭐 1000권을 읽는다거나 막 계속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의무감에서 읽어주면 사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분명히 좀 오히려 이게 과업처럼 느껴지면 아이도 분명히 그런 걸 느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프린세스 맘님 아까 오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블로그 잠깐 봤는데 안녕하세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잘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 그 독서 그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처음에는 교과서 보고, 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읽어달라는 것만 계속 읽어줬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달라는 거 위주로요? 네. 어머니께서 읽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아이가 읽어달라는 거 위주로 반복해서 읽어주신 거죠? 아무래도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아기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네. 또 다른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환경 자체를, 뭐, TV 같은 거 안 놔두고, 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였어요? 첫째랑 둘째가 좀 다른데, 첫째는, 약간 과학이나, 네. 지식도서 같은 거. 네. 둘째는 창작도서. 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강요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네. 그게 제일 좋죠. 뭐든지 강요가 생기면 사실 이게 즐거움이 좀 사라지니까 독서도 지금 사실은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짝짝 두 분께, 네, 세 분께, 예, 짝짝짝짝. 그래, 예, 아까 이제 질문이
아까 해리포터 9살이라겠죠? 우리 루시가 9살 해리포터 좋아해가지고 엄청 빠져있다고. 예. 사실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도 지금 엄청 빠져있거든요. 지금도 해리포터를 10권이잖아요? 10권이 넘죠 아마. 그거를 지금도 침대에 가보면은 한 6, 7권은 계속 뭔가 펼쳐져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쉰다 이럴 때는 계속 해리포터 책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거의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이거는 거의 뭐 다 외울 정도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읽고 이제 다른 책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조금씩. 그래서 다른 이제 좋은 책들도 이제 그거 너무 그것만 보지 않도록, 안 그러면 뭐 계속 또 읽으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엄청 빠져 읽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뭐 판타지 약간 상상력 엄청 주는 책들 있잖아요. 이 서유기, 손오공 얘기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조금 다른 책들도 주니까 그게 밑바탕이 좀 돼요. 확실히 책 읽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책들도 이렇게 읽어가면서는 그 책은 약간 자기의 마음의 고향 같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한 번씩 보고 즐겨하고 약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다른 책 읽을 때도 독해 이해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갑작스럽게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다른 책들을 이렇게 권해주면 좋은 책이라고 보내. 특히 이제 일단은 뭐 문학책 위주로 조금씩 읽는 게 좋죠.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 정보 위주의 성향이 좀 아이들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 정보 위주, 요약 정보 이런 거, 과학 이런 거보다는 상상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책, 그런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고 나서 나중에서 이제 책 읽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분야로 좀 확장하는. 문학도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문학도 뭐 예를 들면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든지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정말 좋다고 느끼기까지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런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이후로 뭐 그리스 비극이라든지 많은 책들을 또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뭐 해리포터라든지 나니아 이런 거 수십 번씩 읽잖아요. 비슷하게 그런 책도 반복해서, 아이는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읽는 것에 해리포터를 반복해서 읽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 칭찬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너 그것만 읽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다른 책을 줘도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좋다. 더 많이 알게 되고. 아이도 알아요. 사실은 해리포터 처음 볼 때는 맥락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이제 확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좋아가지고 더 아는 게 많을수록 상상을 더 많이 하고, 장기간 보면서도 그 힘이 다른 책 읽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아마 조금씩 인도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경험을 아주 좋은 걸로 반복해서 봤을 때 재미가 더 좋고, 또 더 많이 느끼고 몰랐던 걸 자꾸 보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려운 책도 반복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도 일리아스를 한 5, 6번 본 것 같아요.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런 것도 깨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뭐 종교적 이유로 그거 좀 꺼려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그건 다 문학, 그 인간이 만든 상상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리아스, 예.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일리아스 너무 어렵다. 진도가 안 나간다. 제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고전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 문체의 특성이나 표현의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게 쓰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이미 일리아스도 그런 거거든요. 그 독자들은 이미 그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다 상징적이고 뭐랄까요, 그냥 단순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달도 니오베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니오베가 뭐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익숙치 않으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일리아스도 지금 그래서 주석을 잘 다뤄놨어요. 천병인 교수님 책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주석도 읽어가면서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확 오죠. 제가 이 일리아스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또 4학년 뭐 중학생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하고 한 2년 정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꾸준하게. 다 재밌다고. 처음엔 어렵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배경 지식도 좀 익히고 그러면 다 재밌다고. 그러니까 일리아스가 재밌다 할 정도면 제대로 이해한거든요. 저도 뭐 어른 됐을 때 읽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훌륭한 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이제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운 건 당연해. 근데 그거를 끝까지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전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읽고 여러 번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자꾸 포기하니까 못 읽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 관련해서 좀 쉽게 쓰여진 책들 같은 걸 좀 미리 보면 도움은 되긴 해요. 예, 배경 지식을 가지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루시 아버님 그 해리포터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 이전에 했던 그 많은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 다음 단계로 갈 때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배경과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그걸 다 부정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아마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하는 게 목록, 뭐 출판사, 뭐 어떤 책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난감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책이라는 게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천도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추천도서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이제 어린아이 칠드런스 북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아이들 성향상 평균 확률적으로 좀 좋아하는 책들은 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네버랜드 클래식에 예를 들면 짧은 책들이 있어요. 피노키오라든지 이런 책 우리가 능히 알지만 피터팬 이런 거 거의 안 읽죠. 이것도 고전이기 때문에 제목은 아는데 실제로 안 읽는 책들. 고전 한 50년 이상 되면서도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출판되는 책들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책으로 시작하면 짧거든요. 짧은데 지금도 이 아이들 또 우리에게도 뭔가를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책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리고 몇 학년에 뭐 읽어야 된다는 책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네버랜드 클래식에 이제 좋은 책들, 그런 책들도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 중에서 일부 선별해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이렇게 몇 권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네버랜드 클래식에서도 아주 얇은 책이 있고 중간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년간의 휴가, 15소년 표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시나리오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읽으면 그리스 신화 관련된 이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약간의 책들을 좀 보다가 일리아스라든지 오디세이아 이런 정도 읽어놓으면 이 책 읽는 힘이 확 생기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처음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은지는 그렇게 네버랜드 클래식에 있는 약간 그런 좀 얇은 책들 위주로, 특히 이런 거 처음에 이제 아이에게 책을 권할 때
한 권 주고 이거 읽어봐 이러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선택권이 아이한테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강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려줘야 돼요. 몇 개의 선택지 그 중에서 한번 너가 선택해서 읽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가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럼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해 줘야 돼요. 보통 이제 얇은 걸 선택한단 말이죠. 아니면 그림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해 주면 아이가 선택한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을 만한 거, 얇은 책 선택했으면 그건 읽겠다는 의지이고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좋은 책 선택했다고. 근데요,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그 표정과 그 말투, 억양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진심이 무엇인지. 그래 잘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럼 그 책을 읽을 맛이 뚝 떨어지는 거죠. 예. 선택은 여러 개 주고 아이가 그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사실 좋은 책을 선별해 주신 거니까 어차피 다 읽을 거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몇 권 안 읽더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처음에는 시작하기 좀 어려우면 조금씩 읽어주셔도 돼요. 근데 길지 않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읽어주고 이제 스스로 읽게 해준다든지, 너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엄마한테도 또 아빠한테도 조금 읽어달라고 이렇게 역할을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그리고 아까 독후 활동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순서 그냥 정해진 거 없이 질문 들어오는 대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독후 활동 우리 선생님 계신데 혹시 헬렌 선생님, 안티카 선생님 계세요? 사실 독후 활동에 대해서도 아예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독후 활동 관련해서 질문은 사실 독후 활동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애기가 옆에서 자꾸 떠들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껐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육아에 집중하셔야겠네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은 특별히 독후 활동을 시키는 게 없어서. 네. 아이고. 이제 많이들 원하시니까 하시기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강요해서 시키지는 않는 거라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짝짝짝. 네. 사실은 선생님도 사실은 선생님이면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하는 것과 아이들한테 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일치할 수도 있는데, 이 시스템적인 거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도 그 학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못하니까 학교에 이렇게 또는 학원에 이렇게 떠넘기는 일들이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집에서 공부 안 하니까 숙제를 더 내주세요. 숙제를 하게 해주세요. 책 안 읽으니까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또 애가 책을 읽었는데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니까 독후 활동 뭐라도 이렇게 시켜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냥 저희 완전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독후 활동은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아마 특히 고전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책은 이건 요약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아이가 조금 그 표현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뭔가를 받아들였으면 그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독후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필요할 뿐더러 아이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책 읽는 즐거움을 완전히 앗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육아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밀 있잖아요. 루소 에밀에 루소가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이제 어쩌면 독후 활동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른들하고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추론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한 어린이, 그만큼 어리석은 아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루소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건 이성을 활용한 그 능력은 가장 뒤에 발전하거든요. 가장 복잡하고 발전하는데 그거를 앞에서 그거를 해주겠다고 하면 사실 이성이 더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은 그런 활동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한다든지 외우려고 한다든지 약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독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 생각엔 집에서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거 학원에서도 그런 거를 좀 요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아이 이 태도만 보면 알아요.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는지. 이 책이 마음에 들고 즐겨 읽으면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짧은 시간이든 뭐든 하여튼 집중해서 책장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찰하고 확인한 바 그거로 이제 아이를 피드백을 주면 되거든요. 아, 그 책 재밌었나 보다. 아빠가 보니까 또 엄마가 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았다. 이런 거는 들려줄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책의 내용이 뭐였어? 그러면 이제 그 주제가 뭐였어? 주인공이 뭐였어?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면 취조하듯이 따져 물으면 아이는 더 이상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이 책 재미있어 주인공이 누구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우리가 맞장구 치면서 막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자꾸 따지고 취조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독후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글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런 활동 때문에 특히 고전을 못 읽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려운 책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사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줄거리를 잡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여러 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편이잖아요. 사실은 뭐 대부분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그만 책은 뭐 요약 정리하고 뭐 독후감 쓸 수 있겠으나 큰 것들은 아마도 이런 책 읽고 한번 독후감 써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겠죠. 아이들이 안 읽겠죠. 그냥 거부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독후 활동이 고전을 읽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읽는 것 자체, 그 책을 짚고 좋은 책을 읽으려는 그 자세,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읽는 모습에서 이렇게 모습과 과정에서 칭찬해 주면 되지 머릿속에 뭐를 독서, 토론 그런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 그쵸 아닌 책들이 있는데 고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뭐 해저 이말리 이런 것도 비슷한데요. 그냥 책은 책으로서 자기가 어떤 문장이든 표현이든 상상이든 내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적인 거. 그거를 외부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인데 중학생들도 어려워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좀 어려워하고. 초등학생은 더 어렵겠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글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약간 글 자체가 자기 획일적이에요. 어떤 거를 써야 된다. 선생님이 그랬다. 이런 자꾸 틀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도 아이들은 크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써야 된다고 계속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일기도 뭐 오늘 들어가면 안 돼. 나라는 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맨 끝에는 참 좋았다. 뭐 이렇게 정말 진부한 표현들을 막 자꾸 써대는데 그래서 글쓰기를 아이가 오히려 싫어하게 되겠구나 이런. 근데 이제 지 상상 머릿속에 있는 거 쓰라고 하면 막 쓰잖아요. 쓰라고 안 해도 막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독후 활동, 독후감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권할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 더 책을 2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리아스 강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저 유튜브 제 왕새우 TV에 자세한 강의 다 있거든요. 일리아스 강의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신화와 관련된 배경과 또 1권부터 맨 마지막 권까지도 요약해가지고 핵심적인 얘기는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 아이가 늦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소희였나요? 제가 이름을 어디 잘 지내요, 아이? 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윤서요, 윤서. 윤서, 아, 예, 거꾸로, 예, 윤서.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기억하시네요. 이제 고등학생. 네, 고1이에요. 고1? 어떤 또 네.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동생도 있었죠? 네, 중2요. 고전 읽기 참여하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네. 힘들어하는 건 아니고 안 하려고 하니까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서 네. 엄마의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해서 매번 신청 기간을 놓치고 그렇게 됐죠. 그러면 뭐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네, 억지로 해가지고. 큰 애였으면 막 강제성을 뜨는데 둘째는 또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동생들은 또 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니까. 네, 더 막 주장이 더 강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책 읽기를 아이들이 이제 거부하고 싫어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하면은 책이 재밌고 즐겁긴 하거든요. 좀 어려운 책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 물론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 좋아하는 애들은 거의 거부는 안 하거든요. 어떤 책이 어려워도 일단 읽긴 읽고 뭐 저 역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얘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있네.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 되고 고등학생 되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뭐라 해라 말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트러블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도 좀 어렸을 때 약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께 시기 지나면 어렵죠. 네, 맞아요. 한동안은 그래도 중1 때까지는 책 읽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혀 이제 안 읽으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모든 학생이 그래요. 아, 그죠. 네, 학교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 초등학교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시간 보내는 게 교과 과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책을 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우리 때도 책 읽는 거에 죄책감을 줬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 안 하고 공부하고 이제 책 읽는 거하고 별도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지금 아이들도 약간 고학년 가면 책 읽을 시간이 상당히 없죠. 그래서 자꾸 이런 우리가 어른들이 주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멀리하게 하는, 특히 뭐 요약 정보 위주로 이제 국어조차도 문학 작품 이해하는데 요약 정보 위주로 이렇게 선생님이 쫙 강의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아이들은 그렇게 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무슨 뭐랄까 이 평론가처럼. 근데 이 학교에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약간 평론가적인 그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책 읽는 맛을 또 많이 떨어뜨리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학교 시스템, 우리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 학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책 습관, 영어, 그 다음에 초등 때부터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그거 안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손도 못 댄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연령별로 포커스를 두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어른들이 만든 어느 정도의 문화인데 꼭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뭐 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책 읽는 분위기가 되면은 책을 확실히 읽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뭘 읽어라 말라 해도 집에 책이 그러니까 어린이 책이 딱 보면 알아요. 집에 가보면은 어떤 집에 애들 책만 쫙 있어요, 애들 책만. 거실에 막 다 그냥 애들 전집. 책 안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럼 아이들 책 안 읽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책 읽어라. 근데 아이들은 보는 거는 부모님 보는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기 어렵죠. 근데 실제로 책 잘 읽는 애들은 보면 집에 부모님이 읽는 책이 엄청 많아, 좋은 책들이. 그리고 그걸 아이가 이제 아버지 서재 가가지고 읽고 어머니 서재 가서 읽고 거기에 좀 아늑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막 거실에다 막 애들 읽으라고 쫙 놓는 것보다는 정말 부모님 서재처럼 방이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책이 쫙 있고 읽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이런 거기에 이제 아이가 하나씩 심심해가지고 보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의 책들 막 읽기 시작하는 애들도 많아요. 의외로 우리 이 루소 같은 경우에도 루소의 연보가 나와 있는데 책 뒤에 보면은 7살에 루소가 아버지 서재에서 소설을 읽었어요. 그때 소설은 다 어른들 소설이에요. 애들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8살에 역사서, 윤리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겠죠. 이런 것들 엄청 탐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8살에 우리 나이로 이제 9살, 10살인데 이게 아버지가 읽으니까 아버지 서재에서 아버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리고서 이제 10살부터 고아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루소는 큰 책을 어렸을 때 읽었던 근데 즐겁게 읽었던 거예요. 보니까 아주 수준 높은 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약간 즐기면서 읽었던 것 같더라고요.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도 보면 뭐 학교 다니면서 정신병 거의 걸릴 수준이었는데 적응 못 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에서 엄청 읽었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을 읽는 서재죠. 사실 어른들의 책이 꽂혀져 있고 어른들이 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문화에서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그냥 따라서 읽죠. 근데 뭐 애들 책만 쫙 갖다 놓으면은 벌써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지금 네버랜드 클래식을 잘 읽고 있죠. 예. 확장 조금씩 가면 돼요. 예. 사실 빠른 거죠. 사실 진영이 네버랜드 클래식도 요즘에 다른 책도 조금씩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애들에게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그 책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또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해줘야 돼. 좋은 책일수록 여러 번.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나도 어려웠고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동기유발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다른 애들도 읽는데 너도 읽을 수 있을 거야. 누구도 읽는데 너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수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는데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벌써 애 잠재력을 확 깎아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가 했는데 재미없고 못할 것 같으면 벌써 그럼 아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도 나는 못하겠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쉽게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는 부모님이 자녀를 좀 낮게 볼 때 자꾸 하는 말씀이거든요. 동기유발은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이거 좋은 책이고 훌륭한 책이고 읽기 쉽지 않은 책이다. 읽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이는 그러면 끝까지 읽겠죠. 그러면 뭔지 잘 어려웠어 나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끝까지 읽는 그 자체를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여러 번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이 처음에는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사실 어려운 책은. 근데 이게 여러 번 보면은 그때서야 엄청 재밌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게 이제 스물스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 중에 하나는 한 번 책을 읽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한 번 책을 읽었으면 다 집중해가지고 내용을 다 알 것처럼.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주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고 점점 좋아지는 건데 이 부모님들께서 흔하게 읽었는데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읽어요 책.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절대 안 가요. 그거를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 그 조금씩 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해. 예.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책을 읽고 이해를 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래서 이제 독후 활동 같은 거 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책 읽었으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이해는 우리가 외부 사람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해력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경험이 쌓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면 되지 이해를 물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해가 덜 되죠. 이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관념, 개념도 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시험 문제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맞췄으니까 이해한다 그런 건 절대 없거든요. 뭐 초등교과, 사회교과서에 뭐 민주주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지방자치 이런 것도 나오던데, 의회. 뭐 아이들 경험상으로는 알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가르치냐 그런 건 아니고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이걸 읽고 뭐 하고 왜 모르냐 이렇게 따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극히 낮을 수는 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상상력이 좋고 멋대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런 여지들이 좋은 거라고 인식해주면 돼요. 잘못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네. 핸드폰 관리. 중학생 됐는데 책은 안 읽고 핸드폰 보는 거죠. 야, 이런 문제는 엄청 어려운데, 이거. 핸드폰 관리가 쉽지 않죠. 이게 사실은 이게 딱 어떤 규칙을 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수년 동안 아이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왜 지금 아이가 그런 이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게 오랜 세월이 쌓인 거잖아요. 단순치는 않는데, 아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중학생 정도만 넘어가도 이게 부모님이 하라는 거 거꾸로 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책을 같이 읽어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우리 아이가 이게 뭘 해줘야,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이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에서는.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핸드폰 하면서 나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 엄청 또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그래서 그런 때는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세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담비님, 네. 한번 눌러봤는데. 그러셨어요? 질문. 아니, 근데 질문은 있어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 3학년인데, 네. 저희 아이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 타라 덩컨이라는 책이거든요. 네네.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해리포터하고 비슷한 네. 그런 판타지 시리즈물인데, 지금 12권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읽었는데, 네, 제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제가 네. 읽어보지는 너무 많아서 읽어보지는 못하니까 네. 한번 봤더니 야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야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네. 얘는 뭐 그거를 읽고 저한테 전혀 물어본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제가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다음 13권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일야 이런 책도 사실 보여주면 100% 너무 좋아할 게 뻔한데 그 안에도 그런 내용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3인데 굳이 지금 그걸 접하게 해주는 게 맞는지,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근데 야한 게 문제되진 않아요.
제가 아, 문제되는 거는 야한 거를 아예 터부시하는 게 문제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야한 건 정말 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야한 거를 뭐로 접하느냐?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접하겠죠. 눈으로 보이는 더 자극적인 거. 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그런 정도의 표현은 야하다고 생각하면 읽힐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냥 완전 이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관념이죠. 중세 시대 검열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는 어머님은 야하다고 느끼지만 아이는 전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청소년기로 가면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성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부모님 눈 밖에 있으면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 읽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은 교육은 될 수 없다. 그냥 그 정도면 괜찮고요. 천일야화의 야화도 야한 소설이 아니고 밤의 이야기거든요. 네. 전혀 문제 안 돼요, 사실은. 그 정도는. 예, 거기에 뭐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용상에서 엄청 비중이 있거나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문제 삼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맨날 광장 이런 거 있잖아요. 최인훈의 광장. 거기 보면 사랑 얘기 나오고 성에 대한 이제 그런 묘사들이 있잖아요. 관계에 대한. 근데 약간 문학적이어가지고 그게 리얼리티 같은 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약간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관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건 무조건 죄악시했어요. 그냥 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관점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이제 성이든 접할까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더 이제 자극적인 거, 그런 거에서 처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천일야화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야해가지고 추천 못할 정도가 아니고 얼마든지 추천해도 괜찮다. 3학년인데도요? 네, 괜찮아요? 학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부분 상상력을 더 갖추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서 아이들이 빠삭하게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어리둥절할 걸요 아마. 그 야하다는 게 뭐지? 오히려 애들이 야하다라고 할 때는 뽀뽀하면 야하고 이래요, 사실은. 근데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고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를 좀 더 주는. 네. 네. 또 하나는요. 네. 저희 집에 제가 아이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근데 네. 얘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잘 안 읽는 편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 만화책을 108권짜리 시리즈를 네.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좋아할 것 같아서 사줬는데, 지금 솔직히 걔가 놀거나 쉬는 시간에는 그거를 꺼내서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순서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이제 자기 읽고 싶은 부분 네. 꺼내서 읽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아들 아빠는 이제 삼국지를 이제 본인도 너무 좋아했었고 책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책으로 읽어야지 저렇게 만화책을 먼저 읽어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서 나중에 무슨 재미로 책을 읽느냐, 저런 만화책을 왜 사줬냐 그러고 있고, 네. 저는 또 만화책은 또 만화책이고 책은 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든 재밌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사줬는데, 지금 요즘엔 이제 그거를 휴식처럼 이제 그 만화책을 빼서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순서대로 안 읽으니까 저는 이제 몇 학년이죠? 내가 3학년이요. 막내가 3학년이에요? 둘째가? 네, 둘 다 이제 뭔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이제 어느 적당한 시점에 치워버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게 언젠가는 끝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보느라 이제 솔직히 글자책을 거의 잘 안 읽거든요. 근데 놔두는 게 좋지. 일단 끝은 있어요. 계속 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엔 교육이라는 게 언제든지 아이 의지와 생각에 그 무시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치워버리면 그런 게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 의견을 물어봐야죠. 언제 이 책을 치운다고 해도 사실은 치워도 되는지 안 치워도 되는지를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 늘. 이제 그만 읽어도 되는지. 근데 부모님도 예를 들면 이 책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는 아이가 이 책, 그 만화책을 읽는 걸 어쨌건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지도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 좋게 보시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다 긍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네가 좋아하는 부분만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거는 좋은 태도라고 해주세요. 굳이 처음부터 읽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긍정해주고, 또 만화책 좋아서 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예, 어차피 뭐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미. 읽으라고. 그렇고서 갑자기 뺏어버리면 진짜 부모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더 큰 문제는. 그러네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도 맞고 어머님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해서 잘 읽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책을 조금씩 재밌을 거라고 조금씩 읽어보라고. 예, 그렇게 권해주시면 되죠. 책을, 삼국지를 있어요? 집에? 없습니다. 지금 책은 없어요. 사주시고 그것도 한번 보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국지 전집을 사셨잖아요. 안 보는 책 몇 권 이제 여기서 몇 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가 선별해가지고 없애세요. 한 번에 부모님께서 막 하지 말고. 그러면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원래 삼국지 그것도 읽어보라고, 조금씩 읽어보라고. 그리고서 이제 아마 배경 지식이 많으면 또 어렵지 않게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지금 3학년이면 4학년 때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판단하고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읽었으면 모를 거 뭐 읽고 있으니까 그걸 다 긍정해주고 잘하고 있고,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원래 삼국지 원전 잘 번역된 것 한번 읽어보자.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잘 권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질문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국 고전 읽히려고 혈인후 이런 거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런 거. 고전이라고 처음에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 우리 어떤 분은 고전이라고 하니까 논어 뭐 소학 이런 거 주고, 우리 고전 혈인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자 뭐 배따라기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이거 아이들이 읽기엔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보다도 이 서양 고전 중 우리 최초의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읽을만 해요. 약간 판타지 같고 내용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일제시대 거치면서 현대문학이 이렇게 온 것들은 사실 뭐 서양 고전에 비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약간 이제 뭐랄까요, 약간 모방한 거죠. 어느 정도 서양 문학을 모방해서 우리 문학은 아니고 그런 거라서, 그런 거보다는 네버랜드 클래식을 읽혀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혈인후 이런 거보다도. 그리고 단어를 모르는 게 많을 텐데 물어보지 않는다고, 당연히 물어보지 않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이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 그 읽는 것도 괜찮고, 어떤 거는 이제 이게 뭐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대체로는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또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긍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들 머릿속을 자꾸 들여다보고 싶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너무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대부분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그게 이제 교육의 큰 가치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다음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잘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서 그게 밑바탕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뭐가 있는 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이거 무시하고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도 잘 읽었어?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왜 단어 모를 텐데 왜 안 물어봐? 이런 것보다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단어를 물으러 올 때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가면 그것도 좋게 보시면 되는 거죠. 사전 찾기는 안 하는 게 좋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유추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난 거니까 스물스물 알게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어는 어떤 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사전적 정의를 안 찾아도 이렇게 느낌성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 거죠. 책을 읽는 것,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상으로. 근데 이제 교과서라든지 뭐 그런 이제 정보가 딱 집약된 그런 것들 학교 공부할 때는 사전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소수, 프라임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고 한자 사전도 보고 영어도 보고 원래 어떤 뜻인지 개념을 압축해서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뭐 문학작품에서 그런 것들은 스물스물 아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때가 되면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도 중학교 때나 돼야 이제 사전 찾기를 시켰어요. 국어 사전.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이렇게 사전 찾아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우리나라 국어 사전이 찾으면 뜻풀이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부모님이 조금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써주셨는데 Y선인가요? 이해력은 좋아져요. 책을 읽으면서. 억지로 읽히지 않아도 환경이 주어지면 좋아진다. 맞아요. 네, 우리 이 책 읽기가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홈스쿨 하기 때문에 홈스쿨 하는 가정들은 비슷할 거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사실은 뭐 많기 때문에 시험 뭐 숙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워야 될 것도 뭐 이것저것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읽었던 책을 기억하는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좋아진 거는 그러니까 정보 지식이 막 엄청 좋아지고 그런 것도 사실 눈에 띄진 않아요. 배경지 서서히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책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져요. 어떤 것든 책을 읽어가지고 읽을 수 있고 조금씩 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책도 중간에 쉽게 포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는 거에 조금 강요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같이 읽어주면서 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이면서 늘 아이 태도를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거꾸로 가지 말고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좋은 책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봤으니까 이해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또 좀 더 재밌었다라는 그 기억, 그 경험들을 자꾸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 육아나 책이나 사실 자녀 교육이든 아이 교육은 분명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고 감정 폭발하기보다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약간 이제 아직은 미숙한 면도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크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내 또래나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슬픈 게 없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잘 활용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억지로 칭찬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 바 그대로, 네, 본 바 그대로 그것을 이제 긍정해주는 피드백,
예, 보지도 않은 거를 피드백 주고 엉뚱한 칭찬을 하지 말고 내가 관찰하고 본 바를 그렇게 아이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돌고래 사육할 때 사육사들이 이렇게 엄청 훈련을 시키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어떻게 그 싱크로 딱 맞춰가지고 호각을 불면 막 불 이렇게 원도 막 뛰어넘고 그건 다 부정적 기제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했을 때 뭐 등짝 한번 때린다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 절대 배울 수가 없거든요. 혹시 예 지금 네 반복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피노키오, 홍당무, 앨리스 이런 거 반복해서 보는 거 엄청 칭찬해줘야죠. 왜냐면 그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것도 당연히 지금은 좋아서 즐거워서 반복해서 보잖아요. 반복해서 보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거는 반드시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뉴턴이 사실은 뭐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대학 가서도 이 패스트가 번져가지고 뭐 제대로 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자존심 센데 약간 이제 집안은 좋지 않고 그 당시 대학은 귀족 집안 애들의 이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약간 심부름하고 약간 그런 학창 시절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성은 나가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혼자서 이제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데카르트 책을. 근데 엄청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힘은 뉴턴이 뭔가를 깨달은 거는 데카르트 책을 30몇 번 반복해서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당연히 많죠. 고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 수학도 당연히 그건 반복해서 보는 행위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초1인데 노느라고 바빠서 책 안 읽어요. 대신 읽어주고 있는데 많이 읽어주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아이가 조금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여지를. 한 10분, 20분 정도만 읽어줘도 충분할 거란 생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끊어야 돼요. 읽다가. 와, 궁금해. 이러고 끊어야죠. 그럼 더 읽어달라는데, 너가 한번 읽어보라고. 엄마 바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그러면 빨리 찾아가지고 뭐 읽어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끊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읽어주면 안 되고 적절하게 끊고. 그리고 또 혼자서 잘 읽네. 한 장을 읽더라도. 예. 그러니까 혼자서 한 장을 읽더라도 그거를 칭찬해줘야지. 겨우 한 장 읽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네. 그러면 한 장 읽어 잘해도 2장도 3장도 이렇게 자꾸 아이를 관찰하면서 조금 발전하는 거 이걸 보면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주면 자꾸 읽게 되겠죠. 그냥 언젠가 그냥 읽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부모님도 책을 좀 자주 많이 읽으시면 자기 책을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독서가 육아서로 끝나요. 그리고 노하우를 엄청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 책을 읽어야지. 좋은 책을. 네. 집에 고전도 읽고 자기 스스로 좋은 책을 그리고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예. 제일 안 좋은 거는 아이들은 뻔히 아는데 부모님은 안 하면서 나한테 시키는 거. 부모님 TV 보면서 나한테 보지 말라고 하고 핸드폰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예. 고전 읽으라고 하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읽고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고 할 동기를 이렇게 말살하는 그런 환경이 없죠 사실은. 읽어주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조금씩 절정 아주 궁금한 부분에서 끊고 궁금증을 더 증폭시켜서 이제 마무리하면 아이가 조금씩 읽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유튜브로도 한 45분 들어오신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받고 사실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걸로 돼버렸네요.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잠깐만요. 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예비초 이제 들어가는 거고 글씨는 알아요? 글을 몰라도 글을 아예 모르는 건가요? 한글을 이제 떠듬떠듬 읽는 정도 실력이다. 그림책을 볼 때 계속 그림만 보면서 상상하는 걸.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을 보고 상상하는 건 아주 좋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니까 떠듬떠듬 읽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걸 또박또박 갑자기 막 또박또박 읽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고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예비초인데 이 정도면 글자를 구별하고 읽을 수 있으면 네. 아이한테 글씨 있는 책을 좀 읽혀주세요. 그러면 네. 그림이 있고 글씨가 좀 있고 글씨를 이제 이렇게 손가락 집어서도 읽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재미있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주실 때 재미있게 읽어주셔야 돼요. 강조를 하고 오버를 좀 떨고 즐겁게.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고 글씨 있는 책도 그렇게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글씨가 있는 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 요때 이제 재미에 빠지면 읽는 책만 계속 읽죠. 그것도 좀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책 같은 거 꽈당하고 막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책 위주로 막 엄청 좋아가지고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